네, 이번 시간은 그동안 해주야를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두 전문가님께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는데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대답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화면으로 질문 열어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화성 밸브를 15,400원에 매수했는데 크게 손실 중입니다. 본전 매도 기회가 올까요? 라고 질문 주셨고요. 두 번째입니다. 사조 해표 매수가 13,000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셨네요. 세 번째입니다. 네페스 신소재 매수가 71,500원. 희망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번째입니다. 보혜양조 매수가 2,100원입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마지막으로는요. 신라제 매수가 93,000원, 20만 원까지 간다는데 지금 손실 중이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5가지 질문 중에서 먼저 지금 화성 밸브를 15,400원에 매수를 했다고 하는데 크게 손실 중이시라고 해서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본전 매도 기회가 올지 전차담 전문가님 좀 알려주세요. 네, 먼저 우리 2018년에 가장 핫했던, 가장 뜨거웠던 테마가 어떤 테마였는지 먼저 봐야 되는데 지금 2018년에 가장 핫했던 테마를 보면은 바로 시청자분들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도 바로 얘기하실 게 남북 경협 테마입니다. 이 현대건설이라든지 죄송합니다. 현대건설 말고 현대건설도 물론 주가가 19만 원대에서 정말 30만 원까지 단기간에 크게 상승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 부산산업이라는 회사를 보면은 2018년 초와 2018년 초에서 2018년 5월, 6월까지 보면은 한 400%에서 500%까지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먼저 이 하성밸브가 어떤 회사인지 제가 좀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은 이 하성밸브는 좀 밸브 즉 가스관 제조업체인데요. 이 하성밸브 같은 경우는 남북러 삼각 사업, 즉 동방포럼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남북러 가스관 그런 사업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이 하성밸브 같은 경우는 최고 주가가 2018년 8월에서 9월을 보면은 2018년 8월에서 9월을 보면은 최고 주가 같은 경우는 16,100원. 2019년 1월 25일에 16,100원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이 시청자분들께서 만약에 우리 지금 질문 주신 시청자분들께서 매수를 하셨다면은 일단은 최고가가 52주 최고가가 16,100원인데 최고가가 16,100원인데 매수가가 15,400원이라면은 굉장히 고점 매수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매수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이 하성밸브 같은 경우는 저는 매도하고 다시 좀 이 하성밸브라는 종목을 잡기보다도 좀 다른 종목으로 매수하셔서 조금 복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매도 사인을 드리는 이유 같은 경우는 이 하성밸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주가가 크게 상승 나왔을 때 일단 대주주가 시간외에서 매도를 해가지고 주가가 크게 하락이 나왔던 그런 경우도 있었던 회사고요. 그리고 이 남북러 가스관 사업이라는 게 말은 좋습니다. 그 내용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하지만 아무리 당국자들, 즉 대통령들끼리 뭐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엔이라는 유엔에서 남북러 가스관 사업에 대해서 그 제재를 허용해주지 않는 이상 남북러 가스관 사업은 본격화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유엔에서 제재를 허용, 즉 식량이라든지 또는 식수를 허용해줘가지고 뭐 한창이라든지 대면 코퍼레이션이라든지 그런 관광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북러 가스관 사업이 본격화되려면은 저는 일단 유엔 제재가 필수기 때문에 지금 이건 어디까지나 남북러 가스관 사업이 본격화될 거다. 당국자들끼리 얘기하고 있다고 해서 오른 주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유엔 제재가 허용이 안 됐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차익 매물이 나온 거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철도와 도로가 주요 의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는 그런 남북 경협 종목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해서 리스크 관리하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 즉 눌림인 종목을 매수해가지고 조금 복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매도 기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은 또 다른 종목도 좀 권유를 해드린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마 대표님의 의견도 좀 듣고 싶거든요. 이 화성밸브 어떻게 보시나요? 본전 매도 기회 있을까요? 요즘 말로 제가 얘기할게요. 15,400원에 샀다고요? 이 실화임? 네. 네, 실화임 진짜. 네, 이거 15,400원에 사기도 힘들어요. 네, 그만큼 아예 그냥 꼭다리 저 끝에서 이거 에베레스트산 끝에 발가락으로 서 있는 그런 느낌. 이거 진짜 힘든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분은 우선은 이거 본점에도 기회가 아니라 매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막 급등하는 거 쫓아가고 꽃이 쫓아가고 하면 결국 손실 나요. 이렇게 급등하는 거 쫓아가는 매매는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화성밸브 같은 경우는 그거 아시죠? 네, 유상증자, 무상증자 같이 했잖아요. 자, 유상, 무상 같이 한 거를 좋게 본다는 의견도 있지만 저는 안 좋게 봅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또 만들기 위해서 유상증자 하는 거거든요. 자, 뭐 유상증자 하는 걸 좋게 보는 전문가는 없다고 봐야 되고 좋게 보면은 정말 특이한 부분 빼고는 안 좋은 거예요. 자,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주가를 갖고 있으면은 0.3% 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좋은 거죠. 네, 좋은 거지만 매도 물량으로 나온다면 또 안 좋은 거고요. 자, 정확하게 뭐 깔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거 파세요. 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 재무가 좋지 않습니다. 뭐 테마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다른 테마와 엮여가지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끝났어요. 네, 끝난 것 같고요. 다른 테마가 또 올 거고 거기에 묻힐 확률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우선은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주봉상으로 기술적으로 보면 21선의 지지를 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올라봤자라는 여기서 만약 반등이 나왔다면은 크게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현 시장에도 불구하고 큰 그런 모습들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서 꺼진다면은 엄청나게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진다면 거의 10,000원 깰 수도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큰 욕심내지 마시고 지금 라인에서도 내일 던져주시는 게 도울 것 같고요. 그리고 화성밸브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유상증자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유상증자 뭐 이런 거 한다라는 종목들은 이렇게 추격하는 매매는 절대 더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저는 바로 매도를 해라. 네, 다른 걸로 잡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홍희 대표님께서는 바로 매도하라는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속속이는 종목들이 있다면 자, 하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2077-6252번, 문자는 013-3366-8288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의 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보혜양조 매수가 2,100원인데요. 살려주세요라고 절박하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빨리 저희가 해결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전찬남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보혜양조라는 회사를 보면은 우리 명절 때 그 정종 있잖아요. 예, 그 유명한 뭐 정종이는 제가 그 정종이 어떤 정종이다. 예, 그거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정종 만드는 회사가 이 보혜양조거든요. 이 보혜양조가 근데 우리 차트를 보면서 이거는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2018년 8월 13일에 이게 800원짜리 동전주였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잘 보시면 이렇게 800원짜리 동전주였어요. 근데 이 회사가 정말 4개월 사이에 진짜 이게 남북경협주도 아닌데 진짜 2,490원까지 갔습니다. 즉 800원짜리가 2,490원까지 갔다. 즉 단기간에 300% 이상의 상승 나온 거예요. 네, 유명 뭐 정치인의 뭐 대선 정책주로 분류가 돼가지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다시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렇게 단기간에 크게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봉상으로 보면은 이게 좀 21선을 좀 지지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말 그대로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현 행정부의 즉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같은 경우도 크게 다시 반등 나오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연스럽게 대선 정책주들 지금 뭐 보혜양조뿐만 아니라 뭐 남선 알루미늄이라든지 한창재지라든지 대선 정책주로 분류가 돼서 시장에서 크게 상승 나왔던 종목들이 지금은 차익 매물 나오는 시기입니다. 근데도 지금 이거를 정리하지 못했다면은 지금이라도 정리하셔서 저는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후에 다시 대선 정책주가 시장에서 크게 상승 나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매수 들어가셔서 저는 좀 복구를 하시거나 아니시라면은 저는 아까 전에도 대표님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사면 후회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제약바이오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이나 또는 제넥신 매수하셔서 좀 복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쉽지만 리스크 관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그럼 마 대표님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겠죠?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것저것 생각 안 해요. 하지만 비중을 실어서 제가 원하는 섹터에는 확실하게 들어가고 또 확실하게 수익 냅니다. 자, 그런 타입인데요. 자, 보혜양조를 유튜브에 쳐보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온지 아세요? 누가 나오나요? 네, 유시민 작가님이 나옵니다. 네. 네, 저는 유시민 작가님이 진짜 인수하신 줄 알았어요. 네, 그 정도로 유시민 작가님이 나오는데 이게 말 그대로 이게 뭐 유시민 관련주라고도 나오는데 사실 보혜양조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술 만드는 곳이죠. 네, 그리고 지역사회에 참 이바지를 한 부분도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혜양조도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이거 미리 짜놓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생방으로 하다 보니까 네. 그때 저도 이제 예전에 자료 분석해 놓은 것들을 생각해서 지금 하는 건데 지금 연간 자기 자본 수익률이 한 11% 정도로 내가 기억한 걸 내가 찾아냈습니다. 보니까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자체가 줄고 있어요. 줄고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자, 기업부로 봤을 때는 지금 투자하기 별로고 사실 800원대에서 2,500원까지 오른 거는 사실 거품입니다. 그냥 기업적으로만 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품이 빠지는 단계고요. 거품이 빠지는 건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자, 가격 저점과 고점의 절반까지 빠져요. 자, 그렇다면 어디까지 빠지냐? 1,500원까지 그냥 빠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던지고 1,500원에서 반등을 보느냐 아니면 던지느냐.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주봉상 21선의 지지를 어느 정도 받고 있어서 살짝 만일 1,850원 라인, 1,900원까지 올라온다면 그냥 던져라. 네, 한 번은 살짝 반등 라인이 나올 수가 있는 라인이니까 지금 내일이나 모레나 좀 오른다면 3일 전에 쉬겠네요. 자, 오른다면 그때를 매도 기회로 잡아서 그냥 털고 나와라. 그리고 다시는 사실 보지 말자. 네, 제가 뭐 이렇게 좋아하는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너무 욕심내지 말고 자르고 나오자. 그리고 다시는 보지 말자. 지금 현재 기업의 그런 영업이익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짝 반등의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지켜보셨다가 과감하게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신라젠 매수가 93,000원, 20만 원까지 간다는데 지금 손실 중이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자, 마 대표님 워낙 핫한 종목이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바로 저한테 왔네요. 네. 자, 좋아요. 자, 마무리 해줘야 돼. 안녕하세요.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자, 어떨 때 앵커도 하고 이제 전문가도 하고 해외 선물도 하고 다 하는데 짬뽕탕은 아니고요. 하나하나 제대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신라젠은 제가 정말 어느 정도로 공부를 했냐면 탁 치면은 제가 신라젠 하고 깨요. 이제 자다가 네, 그 정도로 정말 많이 쳐다봤는데 제가 이런 노래를 하고 싶어요. 네,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 없잖아. 신라젠 투자 한번 하고 가야지. 라는 말 하고 싶을 정도로 사실 기대 심리가 굉장히 많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신라젠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팩400을 뭐 예로 하는데 팩400 자체가 상당히 기존에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할게요. 기존에 생각하는 그런 암 치료제의 그냥 상식을 다 깨버려요. 뭐 세포가 아닙니다.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암세포에 숙주를 해요. 딱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숙주를 삼은 암세포를 막 부글부글 해가지고 터트리는 건데 기존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거나 하는 방식이랑 좀 다르죠. 숙주를 삼아가지고 터트리는 거니까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따로 올려놓은 게 있고요. 자, 신라젠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93,000원에 매수하셨다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막 공격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12만 원, 13만 원에 물려있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요. 자, 지금 라인에서는 사실 신라젠 같은 경우는 어떤 호재가 나와야지 오르는 건 맞아요. 기대심이 증폭이 됐을 때 올라가야 되는 건 맞지만 그 기대심이 뜰 수 있는 라인들은 많이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93,000원 라인이 크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저는
되려 조금 욕심부려서 얘기하자면 조금 더 떨어진다면은 한 67,000원 라인에서는 67,000원 라인에 1차 매수를 더 해서 2차 매수죠. 매수를 해서 손절가는 58,000원까지 우선 잡아놓고 58,000원이 깨지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완전 투매인데 3만 원대까지 간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58,000원 라인을 손절로 잡고 67,000원 한 번 더 잡은 다음에 조금 더 홀딩을 하시면 지금 가격이 눌려 있어요. 프레스 상태죠. 매수자, 매도자가 꽉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이런 프레스가 길면 길수록 폭발하는 힘이 강하거든요. 위로 폭발할 수도 있고 아래로 폭발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위로 폭발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라젠을 사실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사람 많아요. 이게 너무 장외 때부터 하면 이걸로 정말 집 바꾼 사람들 많습니다. 집만 바꾸나. 제가 많이 이거 제대로 투자했으면 전세기 샀을 것 같은데 제대로 투자 못했어요. 그때 공부 많이 안 해가지고. 자, 그래도 마지막에 좀 지금은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수익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저는 신라젠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1차 매수를 더 하고 2차 매수를 더 하고 손절 라인을 그 정도 잡고 조금 더 시간을 기다리고 기대가 팡 터지는 그런 시기들. 그 시기는 제가 찝어낼 수 없지만 나오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임상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나오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뭔가 기대심으로 작용을 하면 시장에선 가격으로 선물을 해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 크게 속상해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매수가를 갖고 하지만 손절 라인은 58,000원 한번 잡아드린 거는 이게 고가격을 깨면 또 어디까지 내려가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렇다면 좀 더 자른 다음에 있자라는 게 아니라 자른 다음에 또 다시 밑에서 잡자라는 개념이거든요. 저도 트레이더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아무튼 뭐 이렇게 쉽게 담백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고요. 추가 매수로 매수가 단가를 낮춰서 손절 라인 58,000원 선에서 지키면서 이제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전찬환 전문가님, 신라젠 20만 원까지 오르리라 보십니까? 저는 솔직히 좀 반대입니다. 이 신라젠 같은 경우가 물론 이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20만 원까지 간다, 뭐 그 이상도 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라젠 같은 경우가 정말 단기간에 2016년도에 상장을 하고 나서 정말 단기간에 크게 만 원짜리 회사가 15만 원까지 즉 1,500%나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요. 지금은 이 신라젠이 즉 항암제 개발해가지고 이 팩사백이란 재료로 이렇게 크게 갔습니다. 하지만 이게 항암제가 항암제의 종류가 면역 항암제도 있고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은 이 패러다임 같은 경우가 조금 이 면역 항암제 쪽으로 저는 좀 좀 변화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신라젠 같은 경우가 저는 반대로 좀 추가로 좀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도 보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대표님처럼 빠진다면은 좀 추가 매수 해가지고 좀 반등 나올 때 대신 저는 반등 나올 때 최대한 손실 보지 않고 본전권에서 매도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를 가능성보다는 본전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또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사조 회표 매수가 13,000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전찬환 전문가님,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이 사조 회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식용유 만드는 회사입니다. 좀 콩기름 및 식용유 만드는 회사인데 이 사조 회표가 처음 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조금 원래는 좀 눈에 잘 안 띄는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처음 시장에서 조금 눈에 띄었던 이유가 미중 무역 분쟁 수혜주로 분류가 됐었거든요. 그 이유를 보면은 미국 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 대두 및 콩에 좀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해가지고 조금 반사 이익으로 이 사조회표가 그 수혜를 봐서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이때 사조회표뿐만 아니라 신성홀딩스라든지 샘표라든지 그런 관련주들도 크게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은 말 그대로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정말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았었습니다. 근데 미중 무역 분쟁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나서 9,000원짜리 회사는 19,300원까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 뒤부터는 계속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은 미중 무역 분쟁 협상이 아주 순조롭게 잘 마무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지금 순항을 걷고 있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협상이 추가로 양국이 이제 관세를 추가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또 추가로 연장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둔화가 더 심화되기보다도 지금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9년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상저하고가 될 거라고 했잖아요. 즉 상반기엔 저점, 하반기엔 고점이 될 거라고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 사조회표가 다시 원래의 주가로 돌아갈 수도 있다.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동안 크게 눌림 나왔던 종목들이 다시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이 사조회표 물론 기업적으로 보면 되게 좋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매수가를 보면은 매수가가 13,000원이라면은 이거를 좀 기업적인 분석을 통해서 하셨다고 하셨기보다도 조금 테마주적인 성격을 보고 매수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손절가는 꼭 준수해 주셔야 되는데 손절가를 준수 못하셨다면은 본인만의 손절가 준수 못하셨다면은 지금이라도 매도해서 좀 리스크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 대표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깔끔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찬남 대표, 전찬남 전문가와 이화 동문입니다. 똑같습니다. 네. 네, 아주 간결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요, 남은 질문은 좀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서요. 혹시 궁금하시면 저희 또 문의된 번호로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고생하신 두 분 전문가님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요. 한 말씀씩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전찬남 전문가님 부탁드려요. 네. 제가 오늘 이 방송국에 오면서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게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첫 인사를 드렸을 때가 작년 겨울이었는데 어느덧 이 추운 겨울이 다 지나가고 이제 따뜻한 봄이 오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 이 마홍일의 해주야 마스터 테마주 차트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정말 이 전차남 전국민 공개 추천주 수익률만큼이나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많이 복구가 되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시청자분들의 계좌 같은 경우도 복구가 되어서 좀 봄이 왔는지 아니면 아직도 겨울인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제가 시청자분들께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할 건데요. 주식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 뭐 매각주라든지 법정주라든지 또는 소형주라든지 동전주라든지 그런 거 절대 하실 필요 없기 때문에 저는 좀 쉽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홍일의 해주야, 마홍일 대표님의 또 말씀 들어봐야겠죠? 대표님. 네. 자, 마홍일의 해주야. 네, 마홍일입니다. 네. 자, 주식 사실 뭐 저는 지수만 보고 지수만 연구하고 지수의 흐름만 생각하면서 참 지수만 참 많이 보다가 이제 종목을 많이 보죠. 네. 자, 지수와 종목은 다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수가 안 좋아도 종목을 잘 보면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잘 기억하시고요. 제약바이오, 여러분들 많이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뽑아드린 종목 대박 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두 분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마홍일의 해주야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 그동안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 마홍일의 해주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